지난 2일 2025년 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의 핵심을 요약해보자면 증세인데요. 법인 세율과 금융보험업 대상 교육세도 개편되고 또 증권거래세도 내년부터 인상되게 됐습니다. 2026년에 달라지는 세금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또 주목할 부분은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세정책학회 오문성 학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 세율이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오릅니다. 이렇게 법인 세율 인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그 윤석열 정부 때 1%씩 내렸었죠. 그때는 더 내리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때 야당, 지금 현재 민주당의 반대가 심해가지고 1%밖에 못 내렸는데 최근에 이제 새로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그거를 다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있던 그대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현재 그냥 정상화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되돌린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이 법인세 인상이 경기에 취약한 세수 구조를 좀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도 있는데 네. 법인세의 세수 효과나 또 우려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경기에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그 세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경기가 나빠지면 법인세율을 높여도 또 세수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경기 의존적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법인세 의존도가 좀 과도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인세 그 의존율은 과도하다는 게 가도하고 싶어서 가도한 게 아니라 법인세가 경기가 나빠서 세수가 줄어들면 다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낮아지고 높아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건 과도한 결과적인 얘기죠. 예. 네. 그렇다면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세가 2배로 인상이 되는데 이러한 인상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혹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요. 교육세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업종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보통 말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수익 금액에 대해서 가세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실제로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행제세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난 업종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을 그런 측면에서 이제 0.5%에서 한 구간을 더 만들어서 1%를 만든 거죠. 네. 그렇다면 이 세제 변화 내용 그리고 우려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예전에는 그 수익 금액의 0.5%라고 해서 단일세율로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 수익 금액에 대한 1조 원 이하하고 1조 원 초과를 두 개로 쪼개버렸어요. 쪼개가지고 1조 원 이하는 예전처럼 그대로 0.5%, 1조 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1%를 올려서 이게 지금 0.5%에서 1% 올라가니까 2배가 됐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우려할 부분은 없을까요? 우려한 부분은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나름대로는 간접세 같은 성격이 있어서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비자한테 전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금융기관들이 자기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이자율을 높이든지 또는 보험료를 더 받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금방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금융이나 어떤 은행, 그러니까 보험이나 은행 쪽에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또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이 됩니다. 분리과세 대상과 또 적용 요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는 뭐냐면 그 지금까지 이제 그 고배당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 배당을 받는 주주들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그 기업의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서 그 기업의 가격이 올라가면 또 그 이제 회사는 좋아하니까 또 고배당을 또 하게 되고 이걸 이제 하는 취지인데요. 지금 보면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이상 이 고배당인데 네. 전년 대비 10% 이상 초과 이렇게 증가되는 그래서 이 상장법인 쪽인데요. 처음에는 그 25% 정도까지 낮추려고 했는데 35%로 세법 개정안이 나왔다가 그 절충안으로 30%까지 최고세율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펀드나 ETF는 포함하지 않았거든요. 네. 왜 제외된 건가요? 이 펀드나 ETF가 포함되지 않은 가장 쉽게 설명드린 이유는 펀드나 ETF는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주식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중에 고배당 기업도 섞여 있고 고배당 아닌 기업도 섞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별을 해가지고 원천징수하기가 분리과세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개별 주식보다는 가격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외됐다라고 예, 맞아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외에도 2026년부터 증권 거래세도 오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도 궁금해요. 투자는 뭐 지금 그 이제 말씀은 증권거래세가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이제 증권거래세는 매도하는 자에게 부담을 시키니까 실제로 거래를 많이 일으키면 증권거래세 부담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 거래를 많이 시키는 것보다는 장기 보유하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로 보이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소득 가설을 도입을 전제로 했던 건데 이게 사실상 폐지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지금 환원하는 그런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네, 증권거래세가 그럼 얼마나 오르는지 한 번만 짚어주세요. 지금 증권거래세가 지금 현재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농특세까지 합치면 0.20%, 그러니까 다시 0.05%가 오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0.05 올라서 실제로 농특세까지 포함을 시키면 0.20%로 똑같은 상황이, 그러니까 같은 적용이 되고 전년도보다는 올랐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또 이외에 2026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중에서 국민들이 크게 느낄 만한 변화가 있다면 하나 꼽아주세요. 국민들이 크게 느끼는 것은 정말은 뭐 되게 큰 어떤 것보다는 잔잔한 건데 대학생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가 소득금액에 대한 어떤 그 요건에 대한 그 없이 세액공제 다 해주겠다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다시 말하면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해서 재미있는 것은 학원 및 그 예능 교습 학원하고 그다음에 체육 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만 여기에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아마 금방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교육비 관련한 세금도 좀 변화가 있다라는 것 좀 맞습니다. 참고하면서 네. 네,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내년부터 바뀔 세제 내용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